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사태의 지속과 더불어 보건복지부 규탄 온라인 걸기대회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장기영 시사 포커스 2020년 7월 23일 제1부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 제1부 방송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꾸미고 있는 사회주의와 토지공영제의 한 축인 부동산 표준임대료 입법 소식입니다.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향해 치닫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 3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중진이 부동산에 표준 임대료까지 도입해 임대료를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참고로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말합니다. 자, 4.15 선거가 시작되기 전부터 더불어민주당의 당시 원내대표인 이인영 의원이 토지공영제를 할 것이라고 예견한 적이 있음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설마 했는데 그들은 역시 북한 김정은 정권이 좋아하는 일만 골라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인영 의원이 통일부 장관에 임명되었나 봅니다. 지난 7월 15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들과 국토교통부의 당정협의에서 진선미 위원장과 김현미 장관 그리고 박선호 차관 등이 참석하여 부동산 표준임대료 정책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7월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주요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베네수엘라 정책을 닮아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만국의 실패한 정책을 닮아가려고 하느냐. 그리고 반시장적인 정책이 너무 많아서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다. 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임대차 3법.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 청구권, 이것을 뜻합니다. 예, 요것에 대해서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2010년 전후로 베네수엘라에서 시행된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면 임차인 권리를 확대하고 분양가를 통제하는 등 규제가 쏟아졌습니다. 한 중남미 경제협력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는 2003년 9년간 임대료를 동결, 그리고 2009년 분양 시 소비자 물가지수 적용 금지, 그러니까 분양가를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2011년 임의적 퇴거 금지법, 이것은 임차인이 새 주택을 얻을 때까지 퇴거 강요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부동산 사기 방지법, 국가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분양 매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이것 등으로 강력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정책은 극빈층 주거 여건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러나 규제가 강화되자 임대보다 주택 매매를 선호하게 되는 현상과 또 집값과 임대료가 또 상승을 했습니다. 급등을 한 거죠. 네. 곧 임대주택 풍기 현상으로 이어져서 주택 매입 여건이 안 되는 극빈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현재 당정이 추진하는 정책들은 사실 베네수엘라 정책 수준으로 강경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이제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긴 한데요. 자, 정부가 임대료 동결이나 매매 허가제를 시행하는 것은 아니며, 그리고 베네수엘라 정부는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지 않으면 강제 수용까지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었다는 그 차이점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당정의 임대차 3법은 베네수엘라보다 독일의 모델과 비교적 가까운 편입니다. 수요자들의 불만은 이러다가 정책이 베네수엘라 정도까지 강경해지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 나오는 부동산 관련 대책들이 점차 과격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계약갱신 청구권은 4년이 아닌 무기한, 이것은 박주민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무기한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나왔고, 최근엔 임대차 3법에 더해서 표준 임대료 도입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까지 담은 임대차 5법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과연 대책들이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실제로 임대료 상한제와 무기한 계약갱신 청구권이 도입된 독일의 경우에도 임대료가 치솟는 부작용이 나왔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달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에선 최근 10년간 주요 7개 도시에서 주택가격이 118.4% 그리고 임대료가 57%나 상승을 했습니다. 베를린시는 2015년 임대료를 표준 임대료의 10% 초과에 받지 못하도록 하는 더 강한 법안을 꺼내 들었지만 임대료 상승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올해 1월엔 임대료를 5년간 동결하는 법안, 2020년 12월에 발효가 됐는데요. 이 법안이 통과됐지만 위헌 소송이 제기되는 등 독일 현지에서도 찬반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임대차 가격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정부가 끌고 가려고 하다 보면 임대주택 공급이 크게 줄어드는 악영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라면서 최소한 전월세 시장이 급등하거나 과열되는 지역에만 선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교원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월세 상한제로 가격이 오르는 것을 막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이 줄기 때문에 세입자와 서민들이 더욱 힘들어진다는 것이 학계 정설이라면서 임대료도 못 올리는데 집주인이 집수리를 제때 하려고 하겠는가? 결국은 슬럼화될 우려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임대차 3법은 안 하는 것이 맞다라면서 독일, 미국 등 임대차 상한제를 도입한 다른 국가들은 대부분 상당수 주택을 예외로 두는데 최소한 모든 임대차 계약을 임대차 3법 대상으로 해선 안 될 것이다 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토지공개념을 담은 임대차 3법 또는 임대차 5법 등의 법이 통과되면 우리 장기요양 기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장기요양 기관 중 노인요양시설은 설치자가 소유권을 가져야 하지만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과 주야간 보호 및 방문요양 그리고 단기보호기관 등 재가복지기관 등은 지금 현재 임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솟는 최저임금과 정말로 동결 수준의 장기요양 급여 수가 그리고 노동조합 등의 임금 인상 요구 여기에 더해서 전체 공휴일 임금 의무화 지급 등으로 허덕이고 있는 장기요양 업계는 지금 여건이 시행하고자 하는 임대차 3법의 실시로 어떤 불똥이 들지 정말 심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2018년 이래 인건비 적정 비율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사건의 여파를 경험한 우리 장기요양 업계는 다시 한번 술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장기요양 시사 포커스 7월 23일 제1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제2부에서는 전문가 대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